대한민국 최대의 항구 도시 부산. 한국 근대사의 격동 속에서 탄생된 후 매우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해온 도시입니다. 역시 부산은 바다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바다 음식이 풍성하지만 그래도 부산 하면 바다의 귀한 음식 보고 요리가 떠오릅니다. 어떤 이에겐 최고의 속풀이 음식이지만 아침에 해장국으로 제일 많이 먹습니다. 치명적인 사연도 많은 보고. 옛날에는 사고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보고 밥상의 숨은 사연을 찾아 부산으로 가봅니다. 기장군 항리부둣가. 새벽 바다를 바라보는 오영길 씨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전날 조업을 나간 보고잡이 배가 하루 만에 돌아온 때문입니다. 해안 수조 속에는 당연히 적은 양의 보고만이 들어있습니다. 30kg 남짓한 양인데 많이 잡을 때는 이 배로 10톤 이상의 보고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 하루 작업하고 우리가 원래 4박 5일씩 해야 되는데 고기 적자 보고. 선주인 오영길 씨는 물론 많은 사람을 속상하게 만든 오늘 상황은 매년 보고 조업 조건을 두고서 한국과 일본이 해온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보고가 값비싼 생선이기 때문이겠죠. 아이고, 이 보고가 이런 소리로 우는군요. 내가 배 속에 공기가 차거든. 그 공기 뱉어내는 오영길 씨의 배가 잡아온 밀복 외에도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약 20여 종의 보고가 잡힙니다.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보고는 자주복과 가장 독성이 강한 졸복과 까치복, 복섬 외에 매년 5월 강하구에서 많이 잡히는 황복, 은복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은밀복 등 주로 참복과에 속하는 어종입니다. 기장군에 속해 있는 항리는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기장멸치를 더 먼저 생각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산 전역에 11척만 남은 보고배 중 항리에만 4척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을이 오랫동안 보고를 잡아온 흔적이겠죠. 부산 사람들에게는 보고는 바닷속 황금으로 불릴 만큼 고급 어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고 또 잡히는 양도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보고 자급률은 30% 남짓에 불과하답니다. 어종자원 감수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러나 어민들은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가까운 해역의 조업권을 절반 가까이 잃은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이게 양식복이죠. 예. 아유, 이거 얼마나 자란 거예요? 800g 정도. 800g이면 몇 년이나 자랐어요? 한 2년 정도 자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 이게 많이 잡혔을 텐데 예, 옛날에 많이 이제 잘 잡히지 않으니까 양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에선 1999년부터 양식 보고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복과 까치복 그리고 황복이 양식으로 생산 가능한 보고입니다. 보고 밥상을 만드는데 부족한 양을 채워주는 고마운 녀석들이죠. 한 800g. 800g이면 보고 양식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영길 씨는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서 보고를 산채로 보관합니다. 주문량에 따라 활어 상태로 판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질한 콩나물을 씻는 사람은 오영길 씨의 부인 최복선 씨입니다. 볶국을 끓이려나 봅니다. 아, 이거는 아무래도 할복이다 보니까 살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머리부터 먼저 넣고 아무래도 살은 뒤쪽으로 조금 있다가 약간만. 어두일미란 말은 보고에게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보고 머리를 넣고 끓이면 더 시원한 국물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아주 맛있게 익어가는군요. 보기만 해도 입가에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완성된 음식은 볶국이 아니라 보고 수육입니다. 항리에선 수육을 할 때 각종 채소까지 듬뿍 넣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육고기 안 먹어요. 이런 종류밖에 이철되면 보고 넣고 이 가시리 많이 넣어갖고 김치 많이 넣고 그게 최고랍니다. 곰삭은 김치를 쫑쫑 썰어서 콩나물과 함께 넣고 끓이는 건 항리식 보고 김치국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수제비 반죽도 뜯어서 넣어줍니다. 집에 이래 보고 없어도 이렇게 말려놨던 거 있으면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지금 날 때 냉장고 보관을 이쪽 사람들은 많이 해놓는 편이죠. 뭐 1년 냉동실에 딱 말려서 놓든지 딱딱 얼려서 놨다가 이렇게 김치 많잖아요. 겨울 되면 김장김치 많으면 넣어놨다가 입맛 없고 국거리 뭐 해먹고 턱 별미로 하다 싶으면 이런 애갖고 많이 해먹죠. 수제비가 익을 때쯤 보고를 넣습니다. 썰어놨는 거. 나 요거는 사란 거기 때문에 살짝만 익혀도 먹을 수 있으니까 끓을 때 이제 지금 조금 넣을까 싶어요. 요거를. 여기 얼쭉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가시리는 돌김처럼 바위 위에 붙어서 자라는 해초입니다. 그냥 먹어도 시원하고 고소한 가시리를 국밥에 넣고 함께 끓여주니 보고 김치국밥의 시원한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설탕을 약간 뿌려서 단맛을 내고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뿌리는 건 까막발리 바다 해초. 맛있어요. 항리 사람들의 겨울철 간식인 까막살 버무리를 만드는 겁니다. 육지 사람들이 봄철 별미로 여기는 쑥버무리와 같은 종류의 음식을 어촌마을 항리에선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초로 만들어 먹는 것이지요. 최복선 씨는 부산 시내에서 어촌 마을인 항리로 시집 왔습니다. 보고 김치국밥은 시집 오고 나서야 알게 된 음식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뭐 조상 때부터 나쁜 저기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가 시집 오가지고 이제 왜 해먹는 거 알게 됐지. 막 교회 나오면 뭐 술을 바쁠 때는 뭐 겨울 축구 할 때는 간단한 무기 조금만 한다고 이래만 해먹지. 이제 한 가르쳐 준 거지. 김치국밥도 해야지.
몰랐다니까. 나는 이 김치가 이렇게 먹는 건지 몰랐죠. 신랑이 이제 김치 넣고 이렇게 끼려봐라 하기에 이제 보고 한 마리 썰어갖고는 이거 김치 넣고 이렇게 가시 넣고 국 끓이라 이렇게 해서야 끓이니까 이런 맛이. 녹록치 않은 삶이 맑은 보고국을 칼칼한 김치국밥으로 만든 것이죠. 음식은 삶을 담아내는 또 다른 그릇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부산은 지금과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동래부에 속한 작은 농어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부두가 만들어지고 항만이 들어서면서 도시는 급속하게 팽창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장어. 그래도 부산의 옛 정치를 간직한 곳은 역시 자갈치 시장입니다. 전부 싱싱하네. 한국 최대의 수산물 시장답게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점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국은 늘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이제 아침에 가면은요, 이제 4시에 가지고 있으면 배고프고 춥고 하잖아요. 근데 모두 냄비도 사서 먹어 샀대요. 그래서는 본게네 복국이라 해. 그래서 이제 먹어본 게네 맛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장 바닥에 볶국집이 털어 널려져 있었습니다. 가게에 탁자가 2개, 3개 조그마한 집들에서 볶국을 끓여내는데 그 볶국들은 그냥 걸쭉했습니다. 이건 도다리. 근데 보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보고는 없네. 보고가 생김새가 특수해서 어떤 눈에 띄는데 여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고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 온갖 종류의 싱싱한 수산물들이 다 있는데 보고는 잘 보이지 않는군요. 물어 보고 전문점을 찾아갔지만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보고라고 써있는데 왜 안 할까? 이 집 싫으니까? 아닙니다. 일찍 작업하고 아, 새벽에 나와서 작업하고 좀 퇴근했습니다. 벌써 무슨 작업을 했어요? 예, 그거 이제 해체 작업해가지고 전국에 다 택배 보내고. 예, 새벽 4시에 오면 볼 수 있습니다. 4시? 예. 아휴. 잡히는 양은 적고 비싸서 그런 것일까요? 보고는 자갈치 시장에서도 특별 대접을 받는 생선이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해체 작업하는 걸 알겠어요. 어서죠. 새벽 4시. 자갈치 시장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전날 낮에 찾아왔다가 허탕을 쳤던 보고 전문점에서도 칼을 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일선 씨 부부는 이곳의 2대 사장님으로 새벽에 출근해서 밑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차 준비를 해놓으면 아들이 와서 바로 작업하면 일이 빨리 진행되고, 그래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7시 되면 차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산, 설명, 경산동 이렇게. 이일선 씨 부부가 보고와 인연을 맺은 건 40여 년 전. 친정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우면서부터입니다. 경남 고성이 고향이었던 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지금은 손자인 김창수 씨가 물려받았습니다. 3대 사장인 김창수 씨의 출근 시간은 5시. 가게에 들어선 김창수 씨는 주문표부터 살핍니다. 전국에 30곳이 넘는 거래처를 두고 있는 데다가 거래처마다 원하는 손질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고 손질은 또 전문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 합니다. 보고의 독성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연간 100만 마리 정도의
보고를 손질해서 파는데 이 중 대부분이 수입 보고입니다. 인도네시아산 황복부터 멀리 칠레에서 수입된 보고도 있지만 가장 많은 건 중국산입니다. 예전에는 이 복이 계절마다 계절 따라 나가지고 이제 국내산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바다에서 보관되고 이러니까 안 나니까 밀복만 이제 조금씩 나고 그 외에는 안 나고 그래서 지금은 수입 아니면은 솔직히 장사를 못하지. 보고 생산량이 줄면서 자갈치 시장의 보고 유통 전문점도 10곳에서 3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김창수 씨네는 3대째 이 가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해왔다는 뜻이겠죠. 어머니에겐 아들과 마주 앉아 보고 음식을 해먹을 새도 없이 살아온 날들입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집에 가면은 막 다 잊어버리고 피곤하니까 먹고 또 자기 바꾸고. 엄마는 일한다고 못 먹었고, 그래도 나는 학교 다닐 때는 집에 갖다 주는 거는 이제 나는 먹고 엄마는 시장에서 일한다고 바쁘니까 못 먹고 그랬지. 아 직접 해주셨어요? 내가 뭐 해 먹습니까? 그럼 누구예요?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지. 아, 그때 엄마 밖에 일할 때니까 집안에 살림은 못 하시고. 아침 배달이 끝나자 일선 씨가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많은 도움이 아주 큰 도움이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일 안 되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아들 걱정에 자갈치 시장을 매일 찾는 이분들에겐 보고는 어떤 맛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시원하고 순한 그 맛만은 아닐 테지요. 일반 소비자들도 아직 보고 요리를 직접 해먹는 것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생선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죽는 고기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못 먹어서 죽는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다듬어서 먹으면 괜찮잖아요. 실제로 김창수 씨가 특식을 만드는 날은 자갈치 시장이 잔치집 분위기가 됩니다. 손질한 보고를 듬뿍 넣고 끓이는 라면이 김창수 씨가 자랑하는 별미입니다. 동창회나 청년의 모임을 가서도 자주 솜씨를 발휘하는 보고 음식이라는데요. 자갈치 시장에서도 소문난 맛이고 국물은 얼큰하면서도 시원하고 꼬들꼬들하게 잘 익은 면발을 보고쌀과 함께 먹는 맛은 아침 장사로 고단했던 몸까지 위로받는 느낌이 들게 한다는군요. 오늘은 특별히 김창수 씨가 보고 콩나물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안 식당에 부탁해서 만들었다는군요. 아니 이게 끓이면 다들 오시네요, 시장분들이. 네. 이 자갈치는 다 먹, 10분도 안 돼 다 없어져요. 그전에 삽시네. 맛있나? 구보고. 맛있다 시원하게. 곳간에서 인심난다더니 다들 정말 맛있게들 드시는군요. 아귀찜 하듯 조리한 보고 콩나물찜도 인기입니다. 보고 음식을 행복을 부르는 음식이라고 한다는데 왜 봉조리가 또 있죠? 이제 가격대가 높으니까. 맛있잖아요. 제가 김정미 씨 얼굴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보고를 두고 중국 시인 소동파는 죽음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라고 했다지요. 보고 한 마리로 사람을 치사시킬 수 있는 양이 1945년도에 조사된 것으로서는 33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자주복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간으로 사람을 치사시킬 수 있는 동량으로 환산했을 때는 57명까지도 계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가 품은 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불리는 신경독입니다. 보고독은 간과 창자와 같은 내장 부위와 눈알에 분포해 있습니다. 내장 부위 중 유일하게 수컷의 정소에만 독이 없는데, 이것과 모양새가 비슷한 보고알은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까지도 보고알과 내장을 주워다 먹고 변을 당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빈곤했던 밥상이 불러온 비극이었죠. 보고독은 신경독입니다. 신경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입가가 얼얼해지고, 좀 더 가면은 이제 뭐 메시꺼고 토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호흡 근육을 마비를 시킵니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서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죠. 신장내과 전문의로 중독사고 환자를 자주 접하는 유석희 박사도 자칭 보고 음식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니까 말 좀 하네. 유석희 박사도 보고 중독을 옆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3명이서 복으로 유명한 집을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복을 맑은 탕으로 해서 먹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죽을 수 먹고, 그 병원에 들어와 있는데 퇴근 때 이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 박사, 별일 없어? 나는 입가가 얼얼하고 좀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보고 중독이었다고요. 다행히 그때 보고 음식을 함께 먹었던 선배는 하룻밤 병원 신세를 지는 것으로 무사해서 유석희 박사의 보고 사랑도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 사나이인 유석희 박사는 사실 결혼 전까지는 보고 맛을 몰랐다고 합니다. 유 박사를 보고 맛에 눈뜨게 해준 건 부산 처가의 장모님이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보고 포를 떠가지고, 하나는 소금 양념, 하나는 간장 양념을 해서 서울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걸 안주해서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술 한잔 마시면 정말 좋았죠. 이번에 제 발길을 잡은 곳은 부용동의 한 주택입니다. 10년 전부터 일본에 수출하는 보고 지느러미를 말려서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안말순 씨의 집입니다. 지느러미는 이틀간 볕에 말려서 상품으로 만듭니다. 양이 많지 않은 까치복의 지느러미가 제일 비싸게 팔린다는데요. 우리 손자들
뭐 좀 꼬마들 뭐 과자값도 들고 뭐 예, 뭐 여러모로 잘 씁니다. 이래저래 보고와는 그 인연이 깊은 안말순 씨는 집에서도 보고밥상을 자주 차려냅니다. 피대만 잘 걷고 장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그걸 겁을 내서 그렇지 아무 문제 없어요. 안말순 씨가 가장 자주 하는 음식은 볶국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생선 같은 걸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 삼천포구리 이제 가시가 또 사오시고 그때도 우리 쫓겨날 때도 보면은 그 복을 갖다 사가와요. 그때는 이제 장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사오면 집에서 깨끗이 이제 씻어갖고 이래갖고 이제. 안말순 씨는 다시마를 우려낸 국물을 볶국의 육수로 사용합니다. 보고쌀을 이 육수에 넣고 먼저 끓이다가 칼로 삐져낸 물을 넣어주고 다시 한 소끔 끓여냅니다. 콩나물은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에 좋으니까 이제. 그래도 뭐 한 3, 4만 원씩 사면 식구들이 뭐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완성된 안말순 씨표 볶국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부산에서 만난 밥상이지만 재료와 조리법까지 대한민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볶국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입맛도 분명히 있나 봅니다. 이번엔 손질한 보고를 통째로 찜기에 올립니다. 센 불에서 찜통의 뚜껑을 열고 보고쌀이 푹 익을 때까지 쪄줍니다. 쫄깃한 보고쌀의 맛을 느끼려면 회로 먹는 것이 최고라고 하지만 보고찜도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보고쌀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진 양념에 고춧가루를 섞어서 만든 양념장에 넣고 무치는 건 달래입니다. 안말순 씨가 보고밥상을 차릴 때면 빼놓지 않는 달래 게무침을 하려는 겁니다. 먹고 남은 입안을 개운하게 해줘서 부산 사람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또 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해. 사람의 입맛만큼 정직한 게 없다지요. 맛깔스러운 밥상과 마주하니 문득 오랜 세월 식구들의 입맛을 붙잡아온 어머니의 손맛이 궁금해집니다. 보고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자리에 술 한 잔이 빠질 수 없겠죠. 안말순 씨가 말린 보고 지느러미를 굽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청주에 구운 보고 지느러미를 넣으니 향긋한 보고술이 됐습니다. 너무 잘했네. 맛있는 밥상은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것일까요? 꼬마부터 아주머니까지 잘 먹는 모습이 다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겨울철에 되면은 보국을 자주 먹어요. 보고를 제일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독작용 때문에 아침에 해장국으로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바닷가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해장국집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 사람들도 이제 수술로 하든지 이러면은 복 직접 이제 센 거 사갖고 싹 거리다 사가 가서 끓여주고 그래. 그럼 이제 두고 막 인사로 하고 막 세월이 흘러도. 보고는 영양가가 많은 생선입니다. 대구와 비교했을 때 칼슘은 더 많고 지방은 1%가 채 안 됩니다. 보고에는 DHA나 EPA 같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할 뿐더러 동맥경화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고에는 IMP라는 핵산계 맛 성분이 들어 있어서 맛있게 느껴지는 생선입니다. 사실 부산은 제게도 낯선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의문이 듭니다. 보고가 나는 바다를 가진 게 부산만이 아닐 텐데 왜 유독 부산에서 보고 밥상이 발전했을까 하는 겁니다. 지가 피란 같은 데가 바로 이 초량외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죠. 거기서 잠시 한 몇 개월 머물고 있어요. 87년도에 용두산 백악사 국제시장 87년도 제 마음속 의문을 풀어줄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고민 끝에 부산 근대역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전차 탐지가 식사로서의 음식은 일상이지만 문화로서의 음식은 역사의 또 다른 이름이란 말이 생각나섭니다. 부산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차 소리 들리세요? 실제로 보고밥상의 내력은 부산 근대화의 역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중구 지역은 1876년 강제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그네들을 위한 거주지로 형성한 곳입니다. 1920년에는 이곳에 경남 도청까지 옮겨오게 되는데 이곳 주변으로 생겨난 고급 음식점들에서 볶국을 주 요리로 술상에 올린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중구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1930년 전까지는 바다였던 자갈치 시장 일대의 모습입니다. 1930년 일본이 매축 공사를 하면서 지금처럼 육지로 변했고 보고가 상품으로 팔린 것도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갈치 시장에는 부산 인근 저기 가덕도 수도까지 또 멀리 또 일본 열도 앞에까지 해서 잡아온 고기들이 거기에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시장 상판을 열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얻어온 또 구입해 온 보고가 이 시장통 바닥 근처에서 보고를 다루는 집이 생기고 그 보고국들이 먹으면 아주 속이 시원하고 좋으니까 어부들에게는 그것이 최상의 음식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시장통에 온 사람들에게 먹기 좋은 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산 보고밥상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옛 문헌을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의 식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정보 살림 경제와 규합 총서까지 살펴보니 조리법은 물론 보고 독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한 문헌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복백탕이라고 불렀던 보곡국의 재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복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귀합총소의 조리법에 따라서 복배탕을 재현해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보거 한 마리에 물 서마리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거 한 마리 이제 해독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 조상들이 보고는 혈액 속에도 독이 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고국 끓이기는 맛있는 육수 내기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보고머리와 살을 발라낸 보고뼈, 그리고 물을 넣고 우려낸 국물을 경상도 양반가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박순애 씨는 면포로 걸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에 보고살을 넣고 끓인 후 백반도 한 조각 넣었습니다. 백반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매염제와 수염제 역할인데, 수염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응고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몸에 지혈을 해준다거나 그 해독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복배탕의 간은 된장을 풀어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는 미나리를 넣어줍니다. 미나리는 옛 문헌에 기록된 보고 음식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식 볶국은 어떨까요? 말린 가다랑어로 낸 육수에 보고살과 채소를 넣고 다른 양념 없이 끓여줍니다. 일본인들은 그 간은 안에서 건더기만 따로 이렇게 따로운 그릇에 담아서 건더기만 드시고 남는 국물은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십니다. 이런 일본식 볶국은 지리나베라고 불립니다. 냄비에 국물을 자작하게 붓고서 끓여 먹는 요리라는 뜻이죠. 이때 향이 강한 미나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맛있는 생선인 복의 맛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보고는 임진왜란 이후 식용 금지 식품이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금시킨 것은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300년 후 시모노세키에서 우연히 보고회를 맛본 후 명령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후 일본의 보고 음식은 시모노세키를 중심으로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보고 요리도 서로 다른 역사, 서로 다른 맛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의 파도가 기운찹니다. 저도 힘을 좀 내야겠습니다. 부산 보고밥상의 숨은 내력을 찾으면서도 확인했듯이 공을 들여야 그 속내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인의 밥상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까지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한국의 보고 음식은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일본식 문화와 만나면서
대중화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위치한 그 지역에 자연에 기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을 만들고 먹는 지역에 자연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보고를 부산 사람들의 밥상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게 한 1등 공신은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보고를 지천으로 나게 해주던 이 부산 앞바다, 바로 이 물속에서 말입니다. 이번엔 해운대 바닷가의 파도가 절 유혹하는군요. 부산 보고밥상의 역사를 말할 때 해운대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네, 항아리가 옥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 이봉덕 씨가 식당 직원들과 함께 담근 장 항아리입니다. 이봉덕 씨는 해운대에서만 42년째 볶국을 끓여서 팔고 있는 여사장님. 고초당초보다 매서운 세월을 이겨낸 주인공입니다. 우리 볶국에도 이거 들어갑니다. 간장. 간장 들어가죠. 조선 간장 안 들어가면 맛이 조금만 갖고 있으면 맛없어. 이봉덕 씨가 해운대에서 식당을 연 것은 1968년. 지금은 없어진 극동호텔 외에는 민가도 몇 채 없는 황량한 곳이었지만 엄마와 살기를 소원하는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이 도로가 완전 우범지역이라기도 가연이 아니었었지. 예. 이거는 손창기업 회장 별장이었었고 담도 높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우리는 이 건물 여기서 우리 세를 22년 했어요. 네, 예. 재료인 보고를 사러 다니는 것도 당시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밖에서 2개 갖고 갔어. 새벽에 4시 나가가 밖에 2개 갖고 와서 한 곳 담아 갖고 와고 또 모지라면 또 사러 가고 그래서 버스 타고 그때는 뭐 차도 없는 때문에 옛날이니까 40년 전이니까 안 그랬어요. 예. 그래도 자갈치 시장은 이봉덕 씨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준 곳입니다. 뚝배기 볶국은 이봉덕 씨 가게의 트레이드마크. 자갈치 시장에서 먹어본 볶국이 빨리 식어서 맛이 없어지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찾아낸 것입니다. 고향 전라도에서 쓰던 그릇의 장점으로 부산 볶국의 맛을 살려낸 것이죠. 연탄불을 할 때에는요 39공탄 쫙 놓고 있죠.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빨리빨리 못 이제 손님한테 많이 빨리빨리 못 드리지 이제 옛날에. 그러고도 손님들이 남긴 볶국마저 아까워서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걸 데워 먹으면서 버텨냈습니다. 아들과 살기 위해선 물러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나를 살게끔 해줬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해도 가연이 아니지. 몇십 년을. 근데 지금 10년이면 강산 부인한테 40년 넘게 이걸 가지고 쇼부 냈다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나한테는 생명이 한 가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알고 먹으면 복을 부르는 생선이 보고라더니 이봉덕 씨에게도 보고 밥상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울산의 방어진입니다.
8톤이나 되는 보고가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다녀온 기장군 항리마을에 남은 또 한 척의 보고배가 잡아온 밀복입니다.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경매시장은 딴 세상 같습니다. 부산이 아닌 방어진까지 찾아온 건 이곳이 우리나라 최남단 보고 경매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용 선장은 긴장한 눈치입니다. 로 가격이면 뭐 그냥 평균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면 비쌀 때야 뭐 돈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또 생산량에 맞춰서 금이 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또 소비자들도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용 선장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민들의 현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세월 앞에 이기는 장사는 없는 법이라지요. 부산 보고밥상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박옥순 씨가 지난 30년간 끓여온 복국의 내력만 따져봐도 우리나라 보고조업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8,000원씩 하던 식사비가 막 10,000원이 넘고 20,000원이 넘고 이래서 이제 못하게 됐죠. 대중 음식이 안 됩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까치복을 했는데 까치복도 이제 한 5, 6년 했어요. 까치복만 또 했는데 그것도 갑자기 이제 복 나는 자리가 우연치 않게 또 일본을 뺏기는 바람에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제 유일하게 맛있고 중요한 복이 밀복입니다. 예, 지금까지 아직 수입이고 양식이고는 안 써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손님들도 먹어보면 다 압니까? 여기에는 어시장이 생선에 대해서는 다 도사님들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보고코니도 그 도사님들이 최고로 치는 맛입니다. 보고코니입니다. 어휴, 이거 참 귀한 건데 이거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돈 받. 이게 얼마짜리? 한 10만 원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박옥순 씨 말이 농담인 건 알지만 사실 서울에서 보고코니는 돈을 주고서도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찍어 먹겠습니다. 보고 10마리를 잡아도 잘해야 2~3마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죠. 박옥순 씨에게는 복국을 끓이는데도 자신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복국에는 복육수를 내야 진짜 되지. 박옥순 씨가 대폭이라고 부르는 보고의 아랫뱃살도 이 집 밥상의 별미입니다. 보고의 아랫뱃살은 안쪽에 얇은 피막을 벗겨내고 육수에 수육과 함께 삶아냅니다. 보고살보다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더군요. 보고살 속에 풍부한 콜라겐 때문일 겁니다. 메뉴라고 해야 덜렁 복국의 한치회가 전부. 그래도 이곳 밥상에 담긴 정성과 맛을 그리워하며 찾는 단골이 많습니다. 국물이 일단 깨끗하고 부드럽고 속이 잘 이제 풀어지니까 술 안 먹어도 많이 먹습니다. 술 안 먹는 사람은 이게 또 영양가 좋잖아요. 영양가 좋고. 부산 보고밥상의 대표 음식은 역시 해장에 좋은 복국인가 봅니다. 이게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먹어지죠. 먹는 거는. 손님들 먹는 게 보면 좋아요. 보면 좋지. 맛있게 잡수는 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다면 그게 참 기분 좋고. 이게 생명주.
복부의 생명. 우리 집으로서는. 박옥순 씨의 말처럼 한국인의 밥상은 늘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밥상을 찾아다니면서 단순히 음식 그 자체에만 몰입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네, 이제 보고밥상을 따라 찾아온 부산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봄시대가 있는 황룡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부산을 내려다보니까요. 도시로서의 역사는 짧지만 삶의 현장에 깃든 음식과 그 문화까지 지켜가려는 건강함이 살아있는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시원한 복국 한 그릇 먹고 난 것처럼 가슴과 뱃속이 든든합니다.